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전력 기기 파트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 93페이지까지 했죠. 93페이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93페이지 3번 변압기 통합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94페이지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변압기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면은 변압기가 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뭐에 대해서 배운다? 변압기에 대해서 배운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변압기 냉각 방식이에요. 이 변압기 냉각 방식과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전기기, 필기 전기기기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좋습니다. 시원하게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95페이지 변압기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 종류들이 많이 이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뭐 유입 변압기, 건식 변압기 뭐 이런 거는 시원하게 넘겨주시고, 자, 몰드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드 변압기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몰드 변압기 특징을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재 내용과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좀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몰드 변압기의 특징 첫 번째 저진동이고요. 저소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소화성이 우수합니다. 자기 소화성이 뭐냐면은 이 자기라는 것은 스스로 셀프의 의미입니다. 소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기 할 때 소화예요. 그러니까 불을 끈다라는 거죠. 스스로 불을 끄는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밑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왔죠. 이 자기 소화성은요, 불을 붙이면 타기는 합니다. 근데 방치했을 때 스스로 불을 키우지 않고 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지 않은 물질은 뭐가 있냐? 나무, 목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산에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그 불이 번지죠?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소화성이 우수한 애들은 불이 나더라도 타기만 하고 번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드 변압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불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 나더라도 번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거기서 꺼져버린다. 그것이 자기 소화성입니다. 자, 3번 코로나 특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코로나 현상 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를 코로나 특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자, 4번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5번에 단시간 과부하 내량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과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 내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자가 인내력할 때 내자입니다. 견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더라도 견디는 능력이 어떻다? 크다. 근데 이제 단시간 동안 이러한 과부하에 견디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소형 경량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6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코가 좀 커요. 코가 좀 큰데 저자코보단 작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코가 좀 큰데 저자코보단 작습니다. 저자코보단 소. 자, 저자코보단 작습니다. 작을 소자죠. 저자코보단 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저자코보단 소 하면서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썰렁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몰드 변압기 특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H종 건식 변압기의 특징이다. 특징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H종 건식 변압기의 특징을 적어라 한다 해도 똑같이 저자코보단 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답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은요, 가스 절연 변전소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가스를 이용해서 절연을 한 변전소다. 자, 이때 가스의 정체는 SF6 가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전력공학 때 SF6 가스 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어찌됐건 이 SF6 가스를 이용해서 전원하는 것인데, 자, 얘 특징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SF6 가스는 아주 깨끗한 가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 무독이고 무치고 무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무독, 무치, 무색.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가스 전환 변전소는요, 철제 용기에다가 모선, 차단기, 단로기 이런 애들을 다 때려놓고 SF6 가스로 충전을 해서 밀폐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밀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무조건 밀폐해서 사용을 한다. 자, 얘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시험 문제에 가스 절연 변전소의 특징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이 밀폐라는 단어를 잘 떠올리시면은 쉽게 특징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번 유감 점검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기 용기에다가 이런 애들을 때려놓고 밀폐시켰으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겠죠. 철제 용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관 점검이 불가능해서 사고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자, 2번. 자, 우리가 밀폐시켰다라는 것은 이런 애를 다 때려 넣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때려 넣어서 소형화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형화할 수 있다. 3번. 소음이 적고 환경 조화를 기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밀폐를 시켰기 때문에 소음이 당연히 안 날 겁니다. 그리고 환경 조화를 기할 수가 있고. 4번, 대기 중에 오염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폐되어 있으니까 대기 중에 오염물한테 영향을 안 받겠지. 완전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제가 밀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밀폐 기억을 하시면은 요 다섯 가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자, 그럼에도 암기법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여성분들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맞죠?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해요. 화생방을 생각하는 거죠. 화생방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생방 이제 보구, 방독면이죠. 이 방독면을 쓰기 전에 이러한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가스, 가스, 가스 이런다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가스, 가스, 가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뭔가 군대랑 관련된 암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군 소대 충성. 자, 뭐라고요? 이거 민망해서 못하겠네. 육군 소대 충성.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 소대 충성. 우리가 가스 전환 변전소의 특징을 적어라 하면은 가스니까 군대랑 관련된 거네. 육군 소대 충성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군 소대의 충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망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아몰퍼스 변압기입니다. 이 아몰퍼스 변압기는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은 상권선 변압기입니다. 이 상권선 변압기는 뭐 특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상권선 변압기는 뭐였습니까? 권선을 이제 3개를 쓰는 것인데, 자, 1차는 Y결선이고요. 2차도 Y결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YY 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3차에 델타 결선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안정한 YY 결선이 안정화되게 돼요. 자, 이 델타 결선을 뭐라고 하냐? 이 YY 결선을 안정화시켰다라고 해서 안정권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상권선 변압기 특징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3차 델타 안정권선에 조상 설비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자, 아래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요 그림이 이제 기출문제에 등장한 그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3권선 변압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3차 권선, 이 델타, 안정권선을 찾아라 하면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여기죠. 지금 C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C가 뭐죠?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얘가 조상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상기가 달려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지금 1차, 2차, 3차처럼 보이는데 그림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기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기가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것이다? 3차 권선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상권선 변압기와 관련한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의 퍼센트 임피던스, 2차의 퍼센트 임피던스,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으로 뭐가 주어지냐면은 자, 1차, 2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집니다. 자, 1차와 2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 얘가 이제 48%가 되는 거예요. 48%, 뭐 예를 들어서 48%. 그리고 2차,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집니다. 2차와 3차 사이에 2차와 3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좀 이쁘게 해야겠네요. 60%가 돼요. 그리고 1차와 3차 사이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108로 주어지게 되겠네요. 자, 요 수치들은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퍼센트가 설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48, 60, 108 얘네들이 이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다 변환을 한 겁니다. 기준 용량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1차 측의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고 2차 측, 3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1차 측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2분의 1을 해주시고요. 자, 2분의 1을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1차 측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1차 측과 가까운 수치 48과 108이죠. 얘네들이가 가까이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해줍니다. 48 더하기 108. 그리고 멀리에 있는 거 뭐죠? 얘죠. 60이죠. 60은 어떻게 해준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을 해왔는데 48%가 나옵니다. 맞죠? 48%. 자, 그럼 2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도 방식이 동일해요. 자, 2분의 1 해주시고 자, 2차를 구하는 거니까 2차와 가까이에 있는 48과 60 더해주시고 자, 뭐를 빼준다? 멀리에 있는 108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 48 더하기 60이 108이죠. 108 마이너스 108이니까 제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3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도 동일합니다. 자, 2분의 1에 자, 가까이 있는 거 108 더하기 60 해주시고 자, 멀리 있는 거 48이죠. 마이너스 48.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6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얼마다? 48%, 2차는 0%, 3차는 6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도 표현을 할게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요, 동일한 기준으로 다 환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이 됐기 때문에 요 회로를요, 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냥 1차, 2차, 3차를 붙여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차 측 얼마였습니까? 얘가 이제 48%. 자, 2차 측 0%. 3차 측이 이제 60%.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 자, 요거 자체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끝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가할 수 있죠. 이 등가화해서 뭐 단락전류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구하라 하는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 정도 내용, 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압기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단권 변압기입니다. 이 단권 변압기는 뭐냐면은 단일 권선을 사용하는 변압기를 우리가 단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측, 2차 측 권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단권 변압기는 권선 몇 개 썼습니까? 한 개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 권선을 썼다 해서 단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독립되어 있죠. 근데 얘네 1차와 2차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선의 일부를 공통으로 하는 변압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권선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권선은요, 공통 권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전원측이고 여기가 부하측입니다. 이 권선은 전원측과도 연관이 있고 부하측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측에서도 사용을 하고 부하측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공통 권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친구를요, 제가 회로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를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권선이 지금 전원측과
부하측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통권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이제 불로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권선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 공통권선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권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불로권선이 1차 측이고요. 직렬권선이 2차 측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변압기의 경우는요.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예요. 일반 변압기는. 근데 이 단건 변압기는요. 일반 변압기에서 2차 측을 위로 올려준 거다. 위로 올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차 측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림 똑같죠? 그래서 이 단건 변압기에서는 얘가 1차, 얘가 2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부하가 달리게 되는데 실제 넣어준 전압보다 어떤 전압이 걸리게 됩니까? 이 부하 측에는 승합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은 하이, 높은 전압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건 변압기는 승합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 게 문제에서 단건 변압기의 전압비다 또는 뭐 변압비다라고 하면서 3300대 220으로 주어집니다. 그거 분명히 승합기라고 했는데 1차 3300이죠. 2차 220 전압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1차에 3300이 들어왔어요. 여기 3300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 이제 3300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에 3300이 걸리면 2차에 몇 볼트? 220볼트. 여기에 220볼트가 걸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220볼트. 220볼트. 그럼 실제 부하에 걸리는 건 뭐가 됩니까? 3300 더하기 220이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건 3520볼트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승합된 전압이 걸리죠. 3000을 넣어줬더니 3520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2차 측의 220의 의미가 뭡니까? 승합된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승합된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3300, 정격 3300이 들어오면은 3300 플러스 승합된 전압 220 해가지고 3520이 부하에 걸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건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 이 단건 변압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단상결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이 한 개라는 건데, 단건 변압기 한 개일 때 그냥 단건 변압기 한 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변압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단건 변압기 한 대. 그럼 뭐 두 대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이제 V 결선하면 두 대고, 뭐 델타 결선, Y 결선하면 세 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건 변압기 한 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단상 결선에서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이제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사실 필기 때 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부하 측의 용량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자기 용량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자기 용량은요, 2차 측, 요 직렬권선의 용량을 자,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도 직렬권선의 용량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 단건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할게요.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한다면은 이 직렬권선의 용량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렬권선의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과 이 직렬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은 이게 직렬권선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식도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니까 부하 용량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자, 부하 용량이기 때문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하면 된다. 자, 변압기 한 대니까 단상이죠. 삼상 아닙니다. 그럼 그냥 둘이 곱하면 끝이죠. 그래서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V2, I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용량이 되는 것인데 자기 용량은 직렬건선의 용량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전압이 V2고 여기 전압이 V1이죠. 그럼 V2-V1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V2-V1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V1 해주시고 자, 전류는 뭐가 됩니까? 이 직렬건선에 흐르는 거 얘가 되겠죠. 여기도 I2니까 I2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2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그냥 I2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단건 변압기 한 개 있을 때 단상일 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2분의 V2-V1이 된다. 자, 교재에는 여기를 그냥 하이 높은 전압이니까 H, 여기 낮은 전압이니까 L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사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기억하셔도 되고 유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단자 전압 3000V인 솔로에 전압비가 3300대 220인 승합기를 접속해서 60kW 역률 0.85 부하에 공급을 할 때 몇 kVA의 승합기를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단건 변압기가 나와 있고 지금 몇 kVA 이 변압기죠. 승합기의 용량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뭘 물어본 겁니까? 이 직렬건선의 용량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단자 전압이 3000V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3000V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 3000V가 들어왔어요. V1이. 그러면은 변압비가 3300대 20이니까 여기 3300대 220입니다. 3000V가 들어왔으니까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되죠? 1차 측에 3000이 들어왔죠. 근데 1차, 2차 비율이 이제 3300대 220이니까 여기에다 뭘 해주면 됩니까? 3300분의 220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아마 200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3000V를 넣어주면은 여기 3000V가 걸리면 여기에는 여기 3000V가 걸리면 여기에는 200V가 걸린다라는 거죠. 직렬건선의 전압이 이제 20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실제 이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3000 더하기 200이 된다라는 거예요. 3200V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요 그림 안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외우셔야 돼요. 요 텍스트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요렇게 된다. 3200V가 현재 부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직렬건선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전압 구했죠. 전압 구했으니까 요 I2만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하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전력 60kW가 주어져 있고 역률도 주어져 있죠. 역률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전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P는 단상에서는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럼 I는 어떻게 구합니까? P 나누기 V 코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P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P에다가 60kW죠. 60에 10에 3승 넣어주시고 V에다가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200 역률 0.85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2.06A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2.06A 즉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22.06A가 됩니다. 그거 끝났죠? 그럼 얘랑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교재에서는요 얘 용량을 구할 때 요 220이 사실은 이 2차 측의 정격값이죠. 그래서 220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20과 22.06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200과 22.06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전압 구해서 전류 곱해도 되고 주어진 정격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일단 대부분의 교재, 뭐 저희 교재도 그렇지만 이제 표현 자체는 전격전압 220에다가 이렇게 꼽혀져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제 4.85kVA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재가 이제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 공식 배우셨죠?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압기 용량, 승합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기 용량이 결국 승합기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부하 용량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식에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VH 얘가 얼마였습니까? 3200이었죠. 3200V. 그리고 V1이 뭐였습니까? 3000V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H-VL이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럼 200 들어가고요. 밑에 VH는 얼마입니까? 32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200분의 200 해주시고, 자,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하 측을 용량 값이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기 용량도 지금 보면 이제 볼트 암페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 용량을 이제 볼트 암페어로 바꿔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60kW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영률 0.8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kW를 0.85로 나눈 다음에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했더니 4.41kVA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잘 보면은 제가 여기 2에다가 200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200을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4.4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냐면은 여기 200으로 계산했을 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식 보시면은요. 자, 봐요. 자, 200에다가 뭘 곱했냐면은 얘를 곱했습니다. 얘가 뭐죠? 얘죠. 맞아요? 그러니까 200에다가 그냥 i를 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요 i라고 얘가 21.06이라고. 그쵸? 그냥 200을 곱한 겁니다. 이거 차이라고. 220이냐 200 요 차이라고요. 근데 둘 다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없다. 뭐 마음껏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단건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V결선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변압기 2대로 V결선을 하듯이 이 단건 변압기도 변압기죠. 그러니까 단건 변압기 2대로 V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단건 변압기 몇 대가 들어가 있죠? 2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강사님, 전 안 보이는데요. 자, 안 보이다니요. 제가 단건 변압기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하나 있잖아요. 강사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꺾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단순히 그냥 꺾으면 얘가 되죠. 꺾었다고 그냥 꺾어서 이렇게 2개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강사님 그럼 왜 꺾었어요? 헷갈리긴 여기 V결선 만들려고 멋있게 하려고 꺾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건 변압기 몇 개가 있다? 2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저는 좀 암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도가 다 가능합니다. 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림만. 그림도 단건 변압기 그냥 2대만 붙여버리면 되니까. 자, 일단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V결선이니까 당연히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하에 지금 선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다라는 건 삼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선간전압 V2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뭐예요? 선전류죠. 그럼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잖아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V2, I2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하 용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자 V2, I2 요게 이제 부하 용량이 되는 것이고 자기 용량은 뭡니까? 직렬권선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직렬권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통권선이요. 직렬권선이죠. 얘의 용량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됩니까? V2-V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2-V1 V1에다가 전류 뭐를 곱하면 됩니까? 이 직렬권선에 흐르는 전류니까 I2가 되는 것이죠. I2 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V결선은요. 단건 변압기 2대입니다. 그럼 직렬권선이 몇 개죠? 하나. 여기도 있죠? 2개다. 그래서 반드시
2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얘를 이쁘게 정리를 할게요. 자, I2, I2 날려주시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이 V결선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을 자, 루트 3분의 2 해주시고 자, 곱하기 자, V2분의 V2-2 V1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렬권선의 용량인데 V결선에서는 단건 변압기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용량이 의미하는 것은 2대의 직렬권선 총량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전압 3000V인 선로에 3210V인 승합기 2대를 V결선을 하였다. 40kW, 역률 0.75 삼상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승합기 한 대 용량, 즉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봤다는 것은 직렬권선의 용량을 물어봤다. 그리고 한 대기 때문에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도 그림 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단자전압이 3000V니까 자, 여기에 몇 볼트가 들어왔다? 3000V가 들어왔습니다. 3000V가 들어왔고 자, 1차가 3000이고 2차가 210이지 않습니까? 3000이 들어왔으니까 2차 측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210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V2 전압은 3000 더하기 210이 되겠죠. 그래서 321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직렬건선에는 210V가 걸리죠. 그럼 직렬건선의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요 I2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구하기 쉽죠. 여기 보면은 부하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용량, 전력값 40kW도 주어져 있고 역률도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삼상에서는 자,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니까 I다라고 하는 것은 P 나누기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효전력 40kW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루트 3에다가 전압 얼마가 됩니까? 선간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3210V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된다? 역률 0.75를 해주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가 얘가 되는 거니까 얘랑 210V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하면은 그냥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9.59A가 나오게 됩니다. 9.59A. 그쵸? 9.59A가 나오니까 이 9.59A와 뭐를 곱하면 여기 흐르는 게 9.59A라는 얘기죠. 그래서 210을 어떻게 해주신다? 곱해 주시면 용량 킬로로 환산하면 2.01kVA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풀면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공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 그래서 앞에 공식 이거였습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승합기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자기 용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부하 용량을 넘겨주시고 요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루트 3분의 2 해주시면 되고 VH-VL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3000이었죠. 3000이었고 210이었고 얘가 얼마였습니까? 두 개 다 3210이었죠. 그러면은 3210에다가 3000을 뺀 210이 되는 거죠. 210이 되는 것이고 여기 조금 다른데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요 식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하고 VH-VL 하면 210. 자, VH는 얼마입니까? 3210이죠. 3210 해주신 다음에 뭐를 해주면 됩니까? 부하 용량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부하 용량이니까 얘는 이제 볼트 암페어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kW를 뭐로 나누면 0.75로 나누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부하 용량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기 용량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02kV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왜 답이 달라 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기 용량은요 얘랑 얘의 합이라 했잖아요. 두 대 총량이라고요. 그럼 얘는 두 대 총량이니까 뭐로 해줘야 됩니까? 2분의 1 해줘야 된다고. 2분의 1 하면은 값이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을 쓰더라도
이 공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전극전압 뭐 주어져 있고 뭐 10kV에 단상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V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단건 변압기다 이렇게 안 주어지고 승합기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건 변압기가 이제 승합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승합기로 주어지더라도 단건 변압기로 해석을 해서 단건 변압기 2대로 V결선을 하였다. 그래서 뭐 6300V 뭐 삼상전원에 접속하였다라는 것인데, 자, 해당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삼상 V결선 승합기의 결선도, 그러니까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한 아까 그린 단건 변압기 이 V결선에 한번 그려보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려보아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 딱 변압기 그냥 2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고민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결선법 다 배웠죠.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역V결선, 스코트결선까지. 자, 요 결선까지 하시면은 더 이상 결선법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건 변압기 V결선의 결선법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가장 어렵다, 상대적인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단건 변압기 V결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요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요거를 그리고 얘를 보면서 여기에 결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라고 했죠. 얘가 2차라고 했습니다. 얘도 뭐래요? 1차, 2차입니다. 그럼 여기도 얘가 뭐죠? 1차죠. 얘가 뭐죠? 2차죠. 얘가 뭐죠? 1차죠. 얘가 뭐죠? 2차죠. 어찌됐건 얘도 변압기 1대, 2대. 얘도 변압기 1대, 2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요. 지금 이렇게 V결선이가 기울여져 있죠. 이 기울여져 있는 거를 펴볼게요. 여기에 기울여져 있는 걸 펴볼게요. 자, 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V결선을 이렇게 핀 거잖아.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핀 겁니다. 핀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제가 얘가 1차라고 했고, 위에서부터 할게요. 얘가 1차, 얘가 2차라고 했고, 얘가 1차, 얘가 2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차 옆에 2차가 있죠. 그럼 얘도 1차 옆에 2차를 그려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2차를요 그냥 구부릴 거예요. 구부릴 거예요. 그래, 구부려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2차를 그냥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구부린다고. 그래서 1차 옆으로 오게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1대, 2대, 1대, 2대. 약간 느낌이 오죠? 그럼 요거 보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부터 그릴게요. 지금 1차와 2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1차에서 빼내서 2차랑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그럼 1차에서 이렇게 빼내서 2차랑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을 할 때 유단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지금 1차에서 2차가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주셔야 된다. 뭐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제 유단자랑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근데 뭐 요거랑 형태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우유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뭐 똑같은 건데 요랑 형태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부분도요. 뭐 어디서 빼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요 동그라미는 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지 말고 그냥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뽑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쭉 빠져 있죠. 쭉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1차와 2차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접속점이니까 접속점도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 변압기 연결해 주시고 쭉 빼주시면 되는 것이죠. 접속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요 부분도 똑같죠. 자, 1차, 2차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 빼내는 거는 아무 데서나 빼내도 되는데 단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빼내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쭉 빼준 겁니다. 다 그렸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빠져있죠. 이렇게 쭉 빠져있죠. 요거는 뭐예요? 남은 단자 있죠? U랑 V.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빼준 겁니다. 뭐 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도 된다.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빼도 되죠. 그냥 이렇게 빼요. 그냥. 얘랑 이제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쭉 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빼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쭉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강사님 답지랑 다르던데요. 자, 답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지에는 그냥 요 파란색 선을 그냥 멋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멋있게. 그리고 요 부분도 아무 데서나 빼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이 점을 여기서 이렇게 빼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린 그림으로 답해도 답이라고. 아시겠죠? 다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답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결선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뭐 결선법 더 이상 어려울 거 없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Y결선 뭐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Y결선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델타결선. 이제 델타결선은 식의 형태만 기억을 합니다. 이 델타결선에서는 자기 용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용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Y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 한 거고 이 델타결선이다라고 하는 건 단권 변압기 세대로 V결선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이 얘가 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에 단권 변압기를 델타결선 했을 때 변압기 총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이 자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총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자기 용량도 V결선과 마찬가지로 직렬건선 3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델타결선 주고 한 대를 구하라 하면은 이 자기 용량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식으로 자기 용량 구해서 3분의 1을 나눠줘야겠죠.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그냥 총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자기 용량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일단 루트 3분의 1만 기억해 주시고 자, 루트 3분의 1 해주시고 자, VH 높은 전압 VL 낮은 전압 해주시고 그리고 높은 전압 제곱 낮은 전압 제곱 빼주시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변연장 델타결선 나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벡터를 좀 잘 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공식을 좀 유도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것만 외우면 사실 끝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기출문제에 가셔가지고 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시간 안 되시면은 살짝 버려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출문제 가셔가지고 사실 공식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단권 변압기의 장단점. 자, 요것도 단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뭐 엄청 빈출되는 단답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를 잘 이해했으면은 요거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듣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거를 작성하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단권 변압기의 장점 1번. 동량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V를 넣어서 200V를 얻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변압기,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권선 지금 한 개를 쓸게요. 한 개를 쓰고 여기는 한 개를 씁니다. 권선 한 개를 쓰고 2차 측에는 권선을 몇 개를 써냐면은 이렇게 2개를 써야 됩니다. 2개.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1대2가 되는 거죠. 여기는 권선 1개, 여기는 권선 2개. 권선 총 3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기 100V가 들어갔을 때 몇 볼트가 나옵니까? 200V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 감고요. 여기도 한 번만 감아도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이 되는 거죠. 1대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건선 몇 개만 쓴 거예요? 2개밖에 안 쓴 거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V죠. 여기도 100V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부하에 200V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면은 권선을 3개를 써야 되는데 얘는 2개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선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동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선이 감소해서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측 자속이 2차측 자속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누설되는 자속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차, 2차가 어떻게 돼요? 붙어져 있기 때문에 누설되는 자속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누설 자속이 거의 없다. 자, 단점은 뭐냐면 1차, 2차 절연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이렇게 절연이 가능해요.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1차, 2차 붙어 있으니까 절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연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 자,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속이 작다라는 건 인덕턴스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 인덕턴스의 의미가 뭡니까? 자속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속이 작으니까 인덕턴스가 작다라는 거죠. 자, 인덕턴스가 작다라는 것은 J 오메가 L. 얘가 뭐죠? 리액턴스죠. 자, 리액턴스가 뭐죠? J 오메가 L이죠. 그럼 L이 작다라는 거니까 이 리액턴스 값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다라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단락전류 공식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이 아니라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에다가 임피던스를 나눈 것인데 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죠. 얘가 작아진 거니까. 그러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결론적으로 단락전류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전솔로의 그냥 이제 승합용 변압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작성해도 괜찮을 거예요. 승합용 변압기. 그리고 유도전동기의 기동보상기용 변압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전기기기 때 기억나실 거고 시퀀스 가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단권 변압기는요. 유도전동기, 농형 유도전동기가 정확하게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자 기동을 할 때 보상을 해준다. 기동을 할 때 도와주는 변압기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보상기법에 사용하는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장점, 단점, 용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요거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과 좀 다른데 좀 외우기 쉬운 것들 제가 정리를 해온 거니까 요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은 기타 변압기입니다. 자, 기타 변압기는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날리세요. 변압기 소음 시끄럽습니다. 날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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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날려요. 날리시고 자 어디로 가냐면은 102페이지에 변압기 효율 여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압기 효율은요. 자 입력을 출력 더하기 손실로 바꾸죠.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규약 효율이라고 했고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필기 때 제가 암기법도 알려드렸죠. 변, 발, 출. 자, 변압기, 발전기, 효율은요. 출력이 2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출력 2개가 들어간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효율과 관련된 공식들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 어떻게 됩니까? 출력 나누기 자, 출력 더하기 손실이 되는데 자 우리가 변압기 손실은 철선과 동선이 있죠. 그래서 철선 더하기 동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식이에요. 여기서 문제에서 부하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은 요 식에서 그냥 변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하율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주어졌어요. 그럼 부하율의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 집에 부하를 4개를 씁니다. 4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TV, 에어컨, 히터.
그럼 부하율이 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4개를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4개를 다 쓰기 때문에 부하율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강사님 에어컨과 히터를 같이 쓴다고요? 네, 여러분들 적당히 하시고 그냥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얘가 뭐예요? 부하율이 1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분의 1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이다, 부하율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를 4개를 썼는데 2분의 1, 반절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하율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이제 부하를 몇 개만 쓰겠다, 반절만 쓰겠다. 부하가 이제 2분의 1이 되었으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전류라고 했죠. 전류가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하율이 주어지면은 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율이 2분의 1이 되었다? 아, 전류가 2분의 1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부하율을 제가 뭐 M으로 표현할게요. 스몰 M으로. 그럼 일단 출력 볼게요. 지금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출력도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출력 공식 어떻게 됩니까? VI의 코사인 세타잖아. 출력은 이제 킬로와트니까. 그럼 전류랑 비례하죠. 그러니까 부하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을 여러분들 곱해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M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철소는 어떻게 됩니까? 철소는 부하와 상관없는 무부하선입니다. 부하가 막 2분의 1이 되든 막 189분의 1이 되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동선. 자, 동선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I제곱 R이죠. 전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럼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M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전일효율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24시간 중에 변압기를 T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변압기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T시간 동안만 발생을 하겠죠. 그럼 T 곱해주시고 여기도 T 곱해주시고 철소는 24시간 내도록 발생을 하죠. 철소는 24시간. 동선도 T시간일 때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공식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 공식만 아시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줄 끄는 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그리고 추가로 최대 효율 조건은 뭡니까? 이 철선과 동선이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그냥 얘예요. 전일 효율식이죠. 전일 효율식. 요거는 이제 교재 없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살짝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실 만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용량 10kVA, 철선 120W, 동선 200kW인 단상 변압기. 자, 2대를 V개선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은 단상 변압기 한 대에 대한 조건이죠. 이러한 변압기가 2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겠다? V개선을 했을 때 효율 구하라. 우리가 이제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이기 때문에 자, 출력에다가 출력 더하기 손실인데 자, 출력 더하기 철선 더하기 동선이죠. 자, 출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V개선의 출력입니다. V개선은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이야. 얘는 한 대 조건이죠. 한 대 용량이 몇 배? 루트 3배라는 겁니다. 그럼 V개선의 출력은 루트 3에다가 자, 용량 10kVA라고 되어 있죠. 자, 10kV. 자, 여기는 이제 답안에 이제 킬로의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자, 킬로로 하겠습니다. 자, 10kg죠. 그럼 여기까지는 출력이 아니죠. 왜? 킬로볼트암페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된다? 역류를 해야지, 역류를 곱해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킬로와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0.85, 0.5인가요? 0.5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출력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여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10 곱하기 0.5. 자, 더하기. 자, 철선은 어떻게 됩니까? 철선은 120W라고 되어 있죠. 지금 분모를 키로에 다니니까 얘를 이제 키로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선은 0.12kW가 되는데 변압기 한 대가 철선이 0.12kW니까 변압기 2대죠. 그럼 철선 2 곱하기 0.12 해주시고 더하기 동선도 지금 변압기 한 대의 동선이 200이니까 2대니까 400이 되는 거죠. 키로로 바꾸면 0.2니까 2 곱하기 0.2
킬로와트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곱하기 100 하시면 이제 93.12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퍼센트 임피던스와 전압 변동률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 보호가 나옵니다. 이 변압기 보호에서도 뭐 정기적인 보호장치, 기계적인 보호장치 뭐 쭉쭉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장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온계, 부호울주 개전기, 비율차동 개전기, 충격압력 개전기, 방압 안정장치 요 5가지가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일어났을 때 보호해주는 장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답에 많이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자,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유부남의 비율이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유부 비율 충격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유부 비율 충격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유부 비율 충격 방압 안전장치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요 5가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시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답 2가지도 더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율차동 개전기만 얘는 전류의 차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얘만 전기적으로 보호를 하는 장치고 나머지 유온계, 부호울주, 충격압력, 방압안전은 기계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유온, 기름의 온도, 기계적이죠. 부호울주 개전기도 가스를 검출하는 거예요. 가스 검출, 기계적. 충격압력, 압력이잖아. 방압,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차동 개전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먼저 보고 올게요. 대용량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5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부 비율 충격 방안을 만들자면서 요 5가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문제는 특고압 대용량 유입 변압기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보호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단 기계적인 보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비율차동 개전기를 적으면 안 되겠지. 나머지 친구들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부호울주 개전기 위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봅시다. 이 부호울주 개전기는요,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요거는 필기 때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제 그냥 본체와 콘서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개전기는 부호울주 개전기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저는 교재로 치면은 변압기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끝을 냈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 변압기 호흡작용과 관련된 단답 문제가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 호흡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변압기를 이 외암에다가 넣죠. 외암에다가 넣는데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절연유다라고 합니다. 절연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안 쓸 때는 온도가 내려가고 우리가 휴대폰도 오래 쓰면 막 온도 올라갔다가 좀 냅두면 온도가 내려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사용하면 막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요.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 절연유의 부피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한다라는 거죠. 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해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기체 분자 활동이 없어져서 수축을 한다고요. 그게 어찌됐건 얘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절연유가 부피가 이렇게 막 증가했다가 또는 막 감소했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할 때는 공기가 나갑니다. 증가했을 때 공기가 나가겠지. 수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축했을 때는 자리가 비니까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절연유의 부피가 팽창 수축 할 때마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다고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도 들숨날숨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호흡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호흡작용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외부 공기와 절연유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외부의
수분이라던가 수분이 침입할 수 있겠죠. 또는 불순물이 침입할 수가 있다고요. 침입을 하게 되면 이 절연류의 성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 방지책도 있겠죠. 방지책이 뭐냐면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변압기를 여기까지 채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는 변압기 절연류와 공기가 만나는 면적이 이거였죠. 엄청 컸습니다. 근데 콘서베이터를 하니까 요만큼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와 만나는 면적 자체가 줄어드니까 수분이나 불순물 침입도 줄어들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요게 변압기 호흡작용의 스토리예요.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교재 모범 답안대로 적을 필요 없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변압기 특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호흡작용에 대한 거죠. 자, 첫 번째 변압기 호흡작용이 무엇입니까?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절연류가 수축, 팽창하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을 유식하게 출입이라고 한 겁니다. 출입 몰라요. 그럼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그걸 틀렸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마치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숨이니까 뭐 이런 거 적어도 돼요. 들숨, 날숨이니까 호흡작용이다. 그러면 호흡작용으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외부 공기와 만나니까 수분이라던가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침입을 할 수가 있다. 혼입,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호흡작용이래 변압기 내부에 수분 및 불순물이 뭐 침입했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절연류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저하된다. 해결책 뭡니까? 콘서베이터. 요렇게 해주시면 뭐 끝이 나는 단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